1976년 거세게 내리는 비는 후암동 골목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채 빗방울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끝없이 떨어졌죠. 윤미정은 온몸이 젖은 채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고 흐트러진 옷자락은 이미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어요. 어머님,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미정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문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최금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아들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는 년, 더는 볼 낯도 없다. 딸년만 셋이나 낳아 집안대를 끄는 것도 모자라더니. 그 말과 함께 최금수는 미정의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담은 다라이를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물건들이 빗물 위로 흩어지는 모습이 미정의 가슴에 돌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 강태섭은 그저 담배 연기만 뿜어낼 뿐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죠. 담배 불빛만이 그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미정의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떨고 있었어요. 10살배기 첫째는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 뒤로 8살 다은이와 5살 하윤이도 엄마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있었죠. 하윤이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다은이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할 거야.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내 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더욱 시린 기분이 들었죠.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인해 의지할 곳이 없었고 남편 강민수는 한 달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겨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광장시장 근처에 여인숙이 있어. 오늘은 거기서 자자. 미정은 흩어진 짐을 재빨리 모아 담았습니다. 서연이가 무거운 보따리를 들려고 하자 미정은 얼른 말렸어요. 엄마가 들게. 너는 하윤이 손만 꼭 잡고 있어. 비는 계속 내렸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왜 집을 나갔는지, 시어머니는 왜 갑자기 그들을 내쫓았는지. 하지만 지금은 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죠. 시장 근처 여인숙은 허름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방 한 칸을 겨우 얻어 짐을 풀었어요. 딸들은 지쳐 서로 부둥켜 안고 누웠습니다. 미정은 지갑을 열어보았죠. 남아있는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겨우 찐빵 3개를 사올 수 있었어요. 자, 먹자. 오늘은 이걸로 배를 채우고 내일부터는 엄마가 꼭 맛있는 거 해줄게. 하나의 찐빵을 3조각으로 나누어 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을 참으며 천천히 찐빵을 먹었어요. 미정은 자신의 몫을 포기한 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뿌옇게 흐려진 시장 풍경 속에서 문득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국수? 여인숙 방의 어둠 속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미정은 새벽을 맞았습니다. 딸들은 서로 껴안고 웅크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죠. 미정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앉았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광장시장의 사람들이 하나둘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때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미정의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삶이 막막할 땐 국수를 먹어라. 국수는 길고 끊어지지 않아. 내 인생도 그렇게 이어질 거다. 어린 시절 배고플 때마다 어머니는 국수 한 그릇을 끓여주셨어요. 그 기억이 미정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국수? 그래, 국수를 팔자. 결심을 굳힌 미정은 조심스레 방을 나섰습니다. 광장시장을 한 바퀴 돌며 빈자리를 찾았어요. 구석진 곳에 버려진 천막 하나를 발견했죠. 시장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몇 달 전 떠난 노점상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은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얻었어요. 양은 솥 하나에 작은 가스버너, 국자, 그릇, 남은 돈으로 최소한의 도구를 마련했습니다. 재료를 살 돈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수와 간장, 파 몇 줄기를 샀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법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첫 번째 국수는 너무 설이 걷고 두 번째는 너무 퍼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도울게요. 여인숙에서 깨어난 서연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미정은 놀랐지만 딸들의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서연이는 국수를 담는 것을, 다은이는 그릇을 닦는 것을, 하윤이는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건네는 일을 맡았죠. 우리 딸들 정말 고마워. 세 번째로 삶은 국수는 그럭저럭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미정은 가장 먼저 딸들에게 한 그릇씩 건넸어요. 아직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었죠. 엄마 국수 최고야. 하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 다은이도 그릇을 비우며 말했어요. 서연이는 국수를 먹으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10살 어린 눈동자에는 걱정과 사랑이 공존했죠. 엄마 앞으로 계속 여기서 국수 팔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국수로 너희들을 키울 거야. 절대 굶기지 않을 거고 학교도 보낼 거야. 약속할게. 그날 오후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였어요. 그녀는 허기진 얼굴로 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미정은 정성을 다해 국수를 삶았어요. 그런데 국수를 건네는 순간 미정의 눈물 한 방울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줘. 아주머니는 국수를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평범한 국수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절대 굶기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저녁이 되자 국수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번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일의 재료를 살 수 있을 만큼은 되었어요. 미정은 딸들과 함께 여인숙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모여 앉아 하루를 정리했죠. 내일은 더 맛있는 국수를 만들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집도 구할 수 있을 거야. 미정의 말에 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미정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미정은 결심했어요. 이 눈물이 마지막이라고. 이제부터는 강해질 것이라고. 딸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날 밤 미정은 바닥에 종이를 펼쳐놓고 국수 레시피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배워나갈 것들까지. 국수에 담긴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부터 미정의 국수집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소문나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미정은 더 이상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은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국수 장사를 하는 당당한 한 사람이었죠. 이 국수로 새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국수를 삶을 준비를 하면서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눈부신 아침 햇살이 광장시장 위로 쏟아졌습니다. 국수집을 연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미정은 이제 국수 삶는 솜씨가 나날이 늘고 있었습니다. 양은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국수를 삶는 시간도 정확히 알게 되었고 간장과 파, 약간의 마늘을 섞은 육수는 점점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젓가락 놓을게요. 하윤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습니다. 5살 꼬마지만 이제는 제법 일손을 돕고 있었죠. 미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내 모녀의 노력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미정의 인사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절모를 쓴 노인이 천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과 굽은 등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했죠. 노인은 말없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 주시게.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미정은 서둘러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국수를 삶고 육수를 부었죠. 어쩐지 이 손님에게는 최고의 맛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자 노인은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아버님, 드셔보세요. 노인은 국수를 한 젓가락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문득 고개를 들었죠. 깊은 눈빛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국수엔 눈물 맛이 나는구먼. 그 한마디에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맛이 없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노인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내 평생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국수는 처음 먹어본다네. 어디서 배웠나? 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여기엔 뭔가 더 있어. 내 인생이 담겨 있구먼. 노인은 국수를 다 먹은 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국수값의 3배를 놓았어요. 앞으로 자주 올 테니 항상 이 맛을 유지하게. 노인이 떠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미정의 국수집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중절모 노인이 극찬한 국수집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광장시장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시장의 어른이라 불리는 분이었죠. 저도 한 그릇 주세요. 맛있다던데 저도 먹어볼게요. 시장 상인들이 앞다투어 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미정은 정신없이 국수를 삶았어요. 서연이와 다은이도 학교를 마치고 달려와 일손을 도왔죠. 다은이는 그릇을 나르고 서연이는 계산을 도맡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미정은 비로소 땀을 닦을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국수만 삶았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 희망이 차올랐죠. 엄마, 오늘 진짜 대박이에요. 서연이가 번 돈을 세며 기뻐했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여인숙을 나와 작은 방이라도 얻을 수 있겠다. 그날 저녁 미정은 딸들과 함께 여인숙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기억이지만 이곳은 그들에게 희망의 시작점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얻은 돈으로 작은 방 하나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 생기는 거죠? 하윤이가 물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 시간이 흐르면서 미정의 국수집은 광장시장의 명물이 되어갔습니다.
눈물 국수라는 별명이 붙었죠. 처음에는 그저 노인의 한마디였지만 정말로 그 국수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위로받는 맛이었어요. 미정은 국수를 삶으며 종종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그날의 비, 딸들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결심까지 모든 것이 국수에 녹아들어 특별한 맛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죠. 오늘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매일 밤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국수처럼 길고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며 미정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이제 그녀는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한 국수집 여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미정의 국수집은 어느덧 광장시장의 명소가 되었어요. 눈물 국수라는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작은 천막은 이제 제법 갖춰진 가게로 변모했습니다. 양은 솥 대신 큰 스테인리스 솥이 들어왔고 좌석도 8자리로 늘어났어요. 미정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국수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반죽을 치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칠어졌지만 국수를 만드는 솜씨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육수는 많은 이들이 비법을 물어볼 정도로 깊은 맛을 냈어요. 엄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서연이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생이 된 그녀는 키도 훌쩍 자라 이제 엄마의 어깨를 넘었죠. 검은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은이는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하윤이는 9살로 3학년이 되었어요. 그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방과 후에 가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미정은 딸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와 공부가 최우선이라고 늘 강조했지만 가끔은 가게 일을 돕는 것도 삶의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딸들은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계산과 장부 정리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죠. 그날 오후 서연이는 평소보다 들뜬 얼굴로 가게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미정은 놀라며 서연이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국수라는 제목의 장문이었죠. 서연이는 어머니가 국수를 삶는 모습, 그 국수에 담긴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주는 의미를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장학금 후보로 추천하셨대요. 성적도 좋고 글짓기 실력도 인정받아서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어요. 서연이는 미정의 눈물을 보고 얼른 다가와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엄마는 그저 너무 행복할 뿐이야. 미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를 닫은 후 미정은 몰래 작은 저금통을 꺼냈어요. 대학 등록금이라고 쓰인 그 통에 오늘의 수익 중 일부를 넣었습니다. 첫째가 중학생이 된 이후로 미정은 이 저금통을 만들었죠. 매일 조금씩 모아 언젠가 세 딸 모두 대학에 보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내 딸들은 2번 다시 무릎 꿇게 하지 않겠다. 미정은 저금통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꿈은 분명했어요. 국수로 딸들을 대학까지 보내는 것.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였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다은이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다은이는 과학과 수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어요. 선생님들은 다은이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윤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항상 친구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진로 상담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제가 법대에 가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미정은 놀랐습니다. 법조인? 어떤 계기가 있었니? 서연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댁에서 쫓겨날 때 아무도 엄마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어요. 미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세 딸을 위한 저금통에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딸들의 꿈을 위해 그녀는 더욱 열심히 국수를 삶기로 다짐했죠. 국수로 딸들 대학 보낸다. 미정은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다짐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고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이제 미정의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꿈이었죠. 이전과 달리 미정은 이제 시장에서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눈물 국수 아주머니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미정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부심과 희망,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국수집이 번창하기 시작한 지 7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시장 골목을 물들이던 시기, 미정은 가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국수를 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낯설지 않은 뒷모습이었죠. 형수님. 미정은 국수 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도련님 강재구였어요. 남편의 동생으로 7년 전 그녀가 쫓겨날 때는 유학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재구는 어색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국수라도 한 그릇 먹을래? 재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미정은 묵묵히 국수를 한 그릇 준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와 원망이 치밀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담담했죠. 세월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소문대로예요. 재구가 국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가만히 재구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니? 재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요. 우리 집이 망했습니다. 미정은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형이 다른 여자 때문에 집안 돈을 탕진했어요. 어머니 병원비까지 써버렸고 결국 회사도 무너졌죠.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여자? 그녀는 재구의 말을 곱씹었어요. 7년 전 그녀가 쫓겨난 진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인지. 형수님, 사실 그때 형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기고 대신 형수님이 딸만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내쫓으신 거였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미정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 의문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죠. 어머니가 형수님께 전해달라고 이것을 주셨어요. 재구는 낡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최금순의 글씨체였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나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같은 대우를 받았단다. 딸만 낳았다고, 집안대를 끊었다고. 그때 나는 다짐했지. 절대 내 며느리에게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 나도 똑같은 짓을 했구나.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다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다. 내 딸들 잘 크고 있니? 우리 손녀들 보고 싶구나. 편지를 다 읽은 미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단단한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편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의 세월, 그동안 쌓인 상처와 아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이었어요. 내일, 딸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볼게. 제구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 그날 저녁 미정은 세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이는 17살, 다은이는 15살, 하윤이는 12살이 되어 있었죠.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 할까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과거는 과거로 묻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야. 다음 날 미정은 세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금수는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이 방에 들어서자 최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아, 그리고 우리 손녀들. 미정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최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왔어요. 서연, 다은, 하윤이 차례로 할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최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어요. 이렇게 훌쩍 커서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미정은 최금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최금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내 남편이 민수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단 걸 알면서도 너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어머님.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미정은 과거를 완전히 묻기로 했습니다. 남편 강민수에 대한 원망도 시댁에 대한 분노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그녀에게는 이제 세 딸과 함께할 미래만이 중요했습니다. 국수집을 더욱 번창시키고 딸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였죠. 엄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거야. 90년대 초반 광장시장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아갔어요. 미정의 국수집은 이제 광장시장 맛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천막이었던 가게는 이제 제법된 규모로 성장했고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서연은 21살 대학교 3학년생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한 그녀는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엄마의 국수집을 도왔어요. 다은은 19살로 의대를 준비 중이었고 하윤은 16살의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어떤 사람이 배달 왔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서연이가 갑자기 들어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국수를 삶다 말고 봉투를 열어보았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그것은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미정의 국수집 자리가 압류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과거 강민수가 위조한 보증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를 위해 만들었던 위조 문서가 이제야 효력을 발휘한 것이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서연은 법대생다운 침착함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미정은 딸이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7년 전 그녀를 버리고 간 강민수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수집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세 딸을 키운 터전이자 새 인생을 시작한 곳이었죠. 알았어. 내 아버지를 찾아보자. 미정의 결심으로 가족은 강민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결국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새방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강민수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그리고 우리 딸들. 강민수는 가족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미정은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수집이 압류 위기에 처했다는 것, 그의 과거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해결할게. 이건 내 잘못이니까. 강민수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위조한 문서의 진실을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했어요. 또한 미정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족을 버린 것,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모든 잘못을 인정했죠.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할게. 서연은 아버지에게 법적 조언을 주었습니다.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서를 준비했어요. 다은이와 하윤이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다은이는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었고, 하윤이는 학교 숙제를 미루고 국수집을 지켰죠. 우리 가족,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미정은 매일 아침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위기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국수를 삶는 그녀의 손길은 더욱 단단해졌고 국수 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고 더 많이 찾아와 응원했죠. 법정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강민수가 보증을 서준 금융회사였고 그들은 막대한 법률 자원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바로 법률 도서관으로 달려가 관련 판례를 찾았고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했죠. 엄마, 이길 수 있어요. 저희는 진실이 있으니까요. 마침내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어요. 서연이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강민수는 증인석에 서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자신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불륜 때문이었다는 것까지. 피고인 강민수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보증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국수집은 지켜낸 것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 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너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의 세월,
그동안 그녀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느끼지 않았어요. 민수 씨, 이제 지난 일은 묻어두세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테니까요. 그날 저녁 미정은 가족과 함께 국수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연, 다은, 하윤이 함께 국수를 삶고 테이블을 준비했어요. 미정은 특별히 그날만큼은 국수에 고기를 듬뿍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그렇게 미정의 국수집은 또 하나의 위기를 넘기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가 세 딸을 키우며 만들어낸 삶의 역사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국수집 여사장이라 부르며 존경했죠. 오늘도 맛있는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미정의 웃음소리가 광장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9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미정의 국수집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이제는 미정네 국수라는 간판까지 세워진 제법된 가게가 되었죠. 어느 비오는 가을날 미정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동생 강재구였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세요.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미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최근 순간은 화해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병실에는 강민수도 와 있었어요. 이제 그는 미정에게 전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왔어요. 최금수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한때 위험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쇠약한 노인만이 남아 있었어요. 미정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최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최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 인생을 힘들게 했는데도 넌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냈구나. 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이제 모든 걸 용서했으니 편안히 계세요. 최금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구에게 고개를 돌려 뭔가를 가져오라고 눈짓했어요. 재구는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 유기국수 그릇이야.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시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지. 내가 가져가렴. 미정은 놀랐습니다. 유기 그릇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며느리인 자신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완전한 화해와 인정의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최금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의 국수 정말 맛있더구나. 내가 먹어본 중에 최고였어. 그날 밤 최금수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정은 마지막까지 그녀 곁을 지켰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미정은 시할머니의 유기 그릇을 국수집에 소중히 모셨습니다. 그 그릇으로 국수를 대접받는 것은 손님들에게 특별한 영광이 되었죠. 몇 달 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미정의 친정어머니 친구였던 박복래 이모였어요. 미정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종종 집에 놀러 오셨던 분이었죠. 미정아, 널 찾느라 고생했다. 이제야 찾았구나. 복래 이모는 미정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내 미정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기셨지. 미정이가 국수집을 하게 되면 꼭 전해주라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국수 비법 노트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국수 비법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노트를 펼치는 순간 어머니의 필체를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이걸 남겨두셨다니. 복내 이모는 미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널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 미정이는 꼭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항상 말씀하셨지. 그날 밤 미정은 어머니의 노트를 읽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요리법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지혜와 딸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수는 끈기와 인내로 삶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미정아, 내 인생도 그렇게 굳건하게 이어가거라. 미정은 어머니의 비법을 국수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국수 맛이 한층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더욱 늘어났고 미정네 국수는 서울의 명물로 자리 잡았죠. 엄마, 저 대학 합격했어요. 하윤이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18살이 된 그녀는 교육대학에 합격했어요. 이제 미정의 세 딸 모두 대학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고 다은이는 의대 3학년이 되어 임상실습을 시작했죠. 우리 딸들 정말 자랑스러워. 미정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국수가 이루어낸 기적이었어요. 힘든 시절 양은 솥 하나로 시작했던 국수 장사가 이제는 세 딸을 모두 대학에 보낼 만큼 성장했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미정네 국수는 광장시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국수로 세 딸을 키운 엄마로 불렀어요. 그 이름은 미정에게 최고의 칭호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50대 중반의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고 후배 상인들의 멘토가 되었죠. 미정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방송국에서 미정의 성공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딸들의 권유로 결국 승낙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미정네 국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가게를 좀 쉬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서연이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정은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이 국수는 내 인생이야.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국수를 삶을 거야. 그러나 딸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미정은 조금씩 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한쪽에 그녀만의 공간을 만들어 국수 반죽을 하고 육수를 우리는 일만 맡았어요. 그 외의 일은 고용한 직원들이 도왔습니다. 이 국수는 내 인생의 증거야. 미정은 매일 아침 국수를 반죽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후암동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그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는 인생, 그것이 그녀가 이루어낸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정의 국수집은 이제 단순한 가게를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정네 국수라는 이름은 맛집 책자와 여행 가이드북에 빠짐없이 등장했고 외국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어요. 미정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국수 반죽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연이 반가운 얼굴로 국수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34이 된 그녀는 유명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앞장서며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성장했죠. 무슨 일이니? 미정은 반죽을 하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수빈이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미정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 윤수빈은 서연의 딸로 올해 18살이 되었어요. 미정에게는 첫 손녀였죠. 정말 우리 수빈이가 아이고 기쁘구나. 미정은 손을 털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이런 날은 특별히 축하해야 했어요. 곧이어 다은과 하윤도 소식을 듣고 국수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은은 이제 32로 대학병원의 소아과 의사가 되어 있었고 하윤은 29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죠. 우리 온 가족이 다 모였네. 미정은 행복한 표정으로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해둔 유기 그릇들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그릇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국수를 대접할게. 우리 수빈이의 합격을 축하하는 의미로. 미정은 어머니의 비법 노트에서 가장 특별한 레시피를 꺼내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수를 삶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어요. 비 내리던 후암동, 딸들을 데리고 쫓겨나던 그날.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과정일 뿐이었죠. 할머니, 저도 도울게요. 수빈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습니다. 미정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와 손녀, 3대에 걸친 여성들이 함께 국수를 만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 이리 와서 젓가락을 놓는 법을 배워볼래? 해가 저물 무렵 국수집은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은의 아들 도윤이도 와서 어른들 사이를 뛰어다녔어요. 7살 꼬마였지만 벌써부터 국수에 관심을 보였죠. 할머니, 나중에 저도 국수 만들 거예요. 도윤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정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미정네 국수를 이어가면 좋겠구나.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미정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손주들 때문이었어요. 미정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국수를 삶던 날, 첫 손님이 찾아왔던 날, 위기와 시련을 이겨냈던 순간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수빈이가 감탄했습니다. 미정은 수줍게 웃었어요. 대단한 건 없어. 그저 살아내야 했으니까 살아낸 거지. 밤이 깊어가면서 딸들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아 가게를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광장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미정은 유기 그릇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죠. 내 인생은 국수처럼 길고 끊어지지 않았구나. 이듬해 미정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국수집을 수빈이와 도윤이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손녀와 손자는 대학 공부를 하면서도 주말마다 국수집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국수의 역사를 이어가렴. 미정은 수빈이에게 어머니의 비법 노트를, 도윤이에게는 시할머니의 유기 그릇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기록한 새로운 노트도 전해주었어요. 이건 내가 평생 국수를 삶으며 깨달은 것들이야. 국수처럼 끈기 있게, 그리고 사랑으로 삶아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세월이 더 흘러 미정은 7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수집의 한쪽에 마련된 특별석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수빈이와 도윤이는 각자의 재능을 살려 국수집을 새롭게 발전시켰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것이죠.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수빈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수집으로 들어온 것은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미정네 국수가 먹고 싶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국수를 먹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수들은 미정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저 정성을 다해 만든 국수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국수집이 문을 닫은 후 미정은 혼자 남아 국수를 한 그릇 삶았습니다. 평생 수만 그릇을 삶았지만 자신을 위한 국수는 드물게 먹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국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장시장의 불빛 아래 그녀의 인생이 지나간 자리가 보였어요. 작은 천막으로 시작해 이제는 유명한 식당이 된 국수집. 딸들의 어린 모습부터 손주들의 성장까지 모든 것이 국수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국수를 다 먹은 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딸만 낳았다고 버림받던 그날 나는 세상을 삶았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국수 한 그릇에 담긴 그녀의 일생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정의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절대 굴하지 않는 한 여성의 인생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국수처럼 길게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는 미정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국수처럼 질긴 그녀의 인생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죠.